개미털기 하는 거지? 약발 떨어진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 스폰드 효과를 기대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ETF 승인 이후 연일 급락하고 있다. 특히 수혜주로 꼽힌 종목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8일 국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비상장 주식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세크의 승인을 받은 지난 11일 주가인 13만 1,000원 대비 24.4% 떨어진 9만 9천원에 거래됐다. 최근 며칠간 주식 가치가 25% 넘게 하락한 셈이다.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2위 거래소인 빗썸의 비상장 주식 가격도 14만 2천원에서 19% 11만 5천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9.7%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낙폭이 더 크다.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주도 폭락한 건 마찬가지다. 미국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26일 12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TF 승인 이후 11.6% 폭락한 가격이다. 당초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관련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으로 꼽혔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생존 능력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업체로도 많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려면 발행사는 비트코인을 해당 금액만큼 수탁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메사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코인베이스는 수탁 관리만으로도 영업이익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해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166% 상승할 때 코인베이스는 360%나 뛰었다. 하지만 막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전통금융사의 ETF 상품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JP모건은 코인베이스 주가가 올해 안에 8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췄다.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코인베이스 주가가 현재가보다 약 30% 하락한 80달러 선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더 큰 기대를 받았던 비트코인 채굴주들은 하락폭이 더 컸다. 채굴주들은 당초 월가에서도 ETF에 더해 오는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지난 16일 미국 번스타인 증권의 가우템 출란이 가상화폐 담당 수석 연구원은 고객 메모를 통해 최근 채굴 기업들 주가 약세가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우량 채굴주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라이엇 블록체인을 매수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ETF 승인 이후 마라톤 디지털이 20.3%, 라이엇 블록체인이 13.3% 하락했다. ETF 승인 이후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굴 비용 대비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감기 효과에도 의구심이 증폭돼 채굴주들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와 해지를 모두 할 수 있어 주목을 받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이나 테슬라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 주식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를 통해 주가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 본업 경쟁력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여지를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따라 이들 수혜주도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릭 발투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가는 최근 가격 하락을 주도한 그레이스케일의 ETF, GBTC의 환매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서 가격 안정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달 상당한 조정을 겪으며 저가 매수 대응이 유효한 수준까지 내려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1월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통상 한해를 이끌었던 경향에 따라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비중을 늘릴 시기란 제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는 1월 중 상당한 가격 조정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등 가격 부담도 해소됐다며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로 과거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에 주식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을 취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상반기 상승 경로를 감안해 조정 시 비중을 늘리는 대응 전략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월 코스피는 2,400만 2,6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으로는 IT를 선호 업종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1월 약세장에서도 IT는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며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AI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도 IT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시가총액 변화와 관련해 AI 관련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해당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도 국내에선 결국 IT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1월에 강했던 업종이 한 해를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IT가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이 줄줄이 이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증시 흐름의 단기적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준기 SK증권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주 중요 매크로 이벤트가 산재해 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 이벤트 결과 하나하나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1월 FOMC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일 벽 4시에 발표 예정이라며 1월 FOMC 동결 확률은 현재 기준 97% 가까이 반영돼 있어 결과보다는 성명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요할 것으로 시장은 3월 FOMC 동결 여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 내근 EP센트 7 기업들 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테슬라와 애플의 부진에도 이들의 기여도는 여전히 높아 연초 이후 S&P 500 상승분 중 49.1%를 이들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테슬라 실적은 실망감을 주며 급락했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 2위 자리를 뺏은 상황이라며 최근 이 7개 기업들 내에서도 차별화 나타나는 양상인데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련 업종과 글로벌 인덱스까지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내무부의 1분기 국채 발행 계획도 이번 주 나온다. 조 연구원은 일단 시장이 금리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예상치 대비해서 1분기 발행량 목표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새로 제공되는 2분기 예상치가 1분기 목표치보다 많은지 적은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재무부 일반 계정 목표치 변동 여부는 추가적인 지급 준비금 또는 영내포 잔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저번 국채 발행 계획은 작년 11월 초부터 시장금리 급등 중단 및 하락 반전을 통해 증시 랠리로 연결됐던 경험이 있다며 내용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에 FOMC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은 29일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전장부품 투자 흐지기가 1년 지연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실적 부진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해외 수주 증가로 그룹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점을 반영해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연구원은 배터리 시스템의 배터리 셀 조달 방식이 직접 매입에서 사급으로 전환되고 올해 전동화 사업부 흑자 전환을 기대했으나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 둔화로 내년으로 지연됐다며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이드바디 모드, 통합 채워기 매출이 시작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 또한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배터리 조달 방식의 변화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 줄어든 57조 1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전기차와 해외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셀을 완성차 업체에서 사고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는 사급 방식으로 조달 방식이 변화하면서 연간 매출 2조 2천억 원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전동화 공장 가동으로 전동화 부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 연구원은 실적 회복 모멘텀은 전동화, 전장 부분의 흑자 전환인데 내년에 가능하다며 작년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2,200억 원 및 수소사업부 이관에 따른 손실 추정액 1천억 원 제거가 모두 사업부 이익 증가 요인이라고 부연했다.